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한국의 부정선거 언론이 공보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는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 공보입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태도야말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 집단과 공범관계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한국의 언론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일보에서는 이미 지난해 4.15 총선이 끝난 뒤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집단은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위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력, 경찰까지 동원해서 국민 저항운동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한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유일한 교포신문으로서 대대적으로 제일 교포들을 단합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민족지가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일본어판 신문 통일일보는 육사 26기 국정원 출신으로 주일 공사를 지낸 홍영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신문입니다. 통일일보에서는 최근 또다시 5차례의 재검표 결과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거들을 언급하면서 침묵하는 언론도 공범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거의 무결성에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해 4.15 총선은 개표 결과 발표 직후부터 전국적인 선거 조작 비리 의혹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됐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자료는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인위적 조작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다. 전국 253개 선거구의 약 절반의 선거구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그리고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5번의 재검표에서 지난해 총선이 전국적인 부정선거였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축적됐다. 이것은 민주제도 파괴의 내란 범죄이다. 한국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공무원 대법원이 재판을 사보타지하면서 그동안 재검표를 실시한 선거구는 인천, 경남 양산, 서울 영등포, 오산, 파주 등 단 5개 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곳 5곳 모두에서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확인됐다. 지난 11월 12일 파주을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도 이전의 4곳의 재검표 때와 마찬가지로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나타났던 여러 종류의 부정투표지들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불량 투표지들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것은 이곳 파주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화살표가 인쇄된 부정투표지가 나왔다는 점이다. 황교안 전 총리까지 재검표를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재판 원칙을 무시, 재검표 상황 동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투표관리인의 확인 날인도 없는 투표지 등 수많은 비정상 가짜 투표지들을 유효표로 인정했다. 그동안 5차례의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된 수많은 비정상적인 현상과 특히 조잡한 가짜 투표지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일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특히 관외투표에 의해서 한국인의 성씨가 아닌 새씨, 개씨, 희씨, 깨씨 등 2만 표 이상의 표에서 중국인 성씨로 추정되는 선관위 수치인의 이름, 중앙선관위가 정한 규격 외에 질이 떨어지는 용지 사용 및 원형보다 크기가 더 큰 기표도장, 한국의 인쇄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기와 오자, 조잡한 인쇄, 앱선 프린트에서 출력한 것이 아닌 투표지 재단 솜씨로 보아서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급하게 만들어져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부정선거 투쟁본부 국토본에서는 배춘리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적격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10억 원의 보상금을 준다라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포상금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투표함에 투입한 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관련 내부 고발자가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범죄는 제3국의 협조 아래 외국인에 의해서 실행되었다라는 가능성을 추측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총선을 총괄 지휘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왜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고 왔는가? 바로 그 양정철과 부정선거 기술자라고 불리우는 이근영이 이재명 캠프에 가서 또다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총선 부정선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에서까지 사설과 일면 톱기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서는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 문제에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이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일본의 통일일보는 침묵하는 언론도 공범이다 라고 한국 언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조그만 증거가 하나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만약 언론사 사주가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거나 언론사들끼리 서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정선거를 눈감아주고 있다면 해당 언론사는 더 이상 언론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새로 총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덮어주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에 대해서 무조건 음모론자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 선거 조작을 위해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짜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게 나오도록 치밀하게 지지율 추이를 조절해가면서 여론조작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방역 무방비국이라고 비웃던 일본이 하루 100명대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방역 선진국 운운하면서 K방역을 뽐내던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3, 4천 명대로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 지난 새로 총선 때와 같이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대대적인 사전투표를 강요하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이미 다 마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갖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선거를 엄두도 낼 수 없도록 강력한 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내년 3월 대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런 노력과 또 다음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